자, 이번에는 이제 자, 이온화 에너지 보자. 이온화 에너지. 자, 거기 책에 이온 에너지 거기 정의 나와 있는 거에다가 좀 밑줄 그어놔. 거기다가 에너지를 갖다 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지. 맞니? 지금 요게 의미하는 게 이게 에너지야. 그러니까 여기 G는 가스 상태가 아니라 활성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활성화된 상태. 그러니까 요게 기호는 보통 금속을 갖다가 메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니셜을 갖다가 쓴 거야. 메탈에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주면 결과적으로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 거기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 봐봐. 기체 상태는 활성화된 상태에서 전자 얼마? 1몰을 떼어낼 때 표현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정의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몇 개? 하나를 갖다가 띄워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응?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약에 이제 같은 주기라고 보자, 같은 주기.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3주기. 지금 나트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이렇게 있어. 됐냐?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는 11이고 얘는 1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핵 전하라는 게, 즉 끌어당기는 힘이 얘는 11만큼 있다는 소리고 얘는 12만큼 있다는 소리야. 근데 거기에 전자를 갖다 띄워내야 돼. 어떤 게 더 힘들겠니? 에이씨. 얘는 12만큼 끌어당기고 있고 얘는 11만큼 끌어당기고 있잖아. 근데 전자를 갖다 띄워낼 때 어떤 걸 전자 띄워내기가 더 힘들겠어? 얘가 더 힘들지. 자석을 생각해봐. 얘는 세기가 12짜리 자석이고 자석에 쇠구슬이 이렇게 붙어있어. 어? 얘는 12짜리 자석에 붙어있는 그 쇠구슬을 띄워낼 때랑 얘는 11짜리를 갖다가 붙어있는 자석에서 구슬을 갖다 띄워낼 때 어떤 게 더 띄워내기가 힘들겠어? 얘가 더 띄워내기가 힘들 거 아니야.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를 갖다가 띄워낼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같은 족에서 보자. 같은 족. 자, 리튬이랑 나트륨. 자,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전자를 갖다가 선생님 표현을 갖다 해볼게. 보잖아. 얘는 1족이지. 1족이면 다 최외각 전자가 다 하나씩이잖아.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그지? 자, 얘는 얘를 갖다 띄워내. 얘는 거리가 어떻게 되니? 거리가. 크지? 거리가 크니까 얘가 더 어떻게 되겠어? 띄워내기가.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쉽다는 소리는 이온화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소리지. 감소가 된다는 소리야. 근데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자, 우선순위를 갖다 내가 볼게. 우선순위. 여기서는 거리가 중심이야. 거리가. 됐니? 거리. 자, 정리를 갖다 좀 해놔.
됐어?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정리하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뭐? 순차적 이온 에너지. 뭐? 순차적 이온 에너지.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는 소리는 뭐냐면 아까 이온 에너지가 전자 하나를 1몰을 띄워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가 이온 에너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 봐봐. 얘를 갖다가 띄워내. 가장 바깥쪽에. 얘를 갖다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해. 얘를 갖다가 띄워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자,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크겠니? 이온화 에너지는. 그렇지. 커지지. 맞니? 얘도 보면 얘를 갖다 띄워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얘를 갖다 띄워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얘를 갖다 띄워내. 세 번째 이온 에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계속 갈수록 어떻게 되니? 계속 증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또 확인할 거 보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요걸 띄워내고 여기서부터는 거리가 완전히 다르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보면 갑자기 얘가 증가가 되겠지. 클 거 아니야. 맞니? 자, 이걸 통해서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최외곽 전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마그네슘도 한번 그려줄게. 마그네슘. 뭐 쓴 거야? 뭐 그린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띄워내. 그지? 얘도 여기 있는 거 띄워내. 또 여기 있는 거 하나 띄워내. 뭐 세 개씩은 돼 있어. 여기 있는 거 띄워내. 세 번째 이온 에너지. 계속 증가되지. 그런데 갑자기 껍질이 바뀔 때가 언제니? 세 번째 거 띄어낼 때가 껍질이 바뀌지. 하나, 두 개니까. 맞니? 그러니까 세 번째 갈 때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가 된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두 개다. 이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문제 125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125페이지. 탐구자료 참. 자, A 봐봐. A 보게 되면 자, 순차적 에너지 원소가 뭔진 몰라. 원소가 뭔진 몰라.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496이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우와, 많이 커졌다. 그지? 그다음에 6910. 그다음에 9000. 자, 이걸 통해 가지고 A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유, 똑똑하네. 자, B는 그러면 B는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 찾아야지. 그렇지, 두 개. C는 오케이. 아유, 훌륭하네 아주. 됐니?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된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최외곽 전자수를 확인할 때 쓰는 거다. 됐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털면 되겠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여기까지 하자.